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회사에 일이 많아 몸도 마음도 지칠 일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생전 저희 엄마께서 즐겨 들으시던 이 채널의 사연 한 토막 들으며 종종 시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채널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요즘은 여러분들 진솔한 사연을 듣다 보면 어디에서 이렇게 사람 살아가는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까 싶어 엄마가 이곳 채널을 왜 이리 좋아하셨는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이 채널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귀 기울여 사연을 들으시던 엄마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이곳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로 결심한 건 이렇듯 내심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던 이 채널에 저 역시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는 게 도리이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을 겪게 되면서 참 이런저런 일 겪어온 게 적지 않거든요. 특히나 제 친정엄마를 물주 취급하던 괘씸한 남편과 시댁 식구들 때문에 속을 부글부글 끓이기도 했으니 결혼하고 본의 아니게 엄마한테까지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던 적도 있었죠. 물론 그런 고약한 심보 가진 인간들 때문에 우리 엄마 저버릴 순 없으니 저도 멍청하게 당하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쯤 들으니 제 사연이 조금쯤은 궁금해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부터 부족한 솜씨나마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남편은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 주변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인 모임에서 저를 스치듯 본 적이 있었는지 남편이 먼저 제게 호감을 보여서 여러 번의 소개 제안을 받은 끝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 일이 바빠 몇 번 거절을 했었는데도 포기를 안 하고 열심히 들이댄 남편이었죠. 남편 딴에는 쉽게 성사되지 않았던 만남이다 보니 어떻게든 제 환심을 사겠다고 제게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크게 있지는 않았어요. 아직 한창 사회생활할 시기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저희 집의 식구라고는 엄마랑 저 둘뿐이었거든요. 자식이라고는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저희 엄마는 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로 줄곧 혼자셨습니다. 엄마도 이제 연애도 좀 하고 좋은 아저씨 있으면 재혼도 하고 해. 얘가 별 시답지 않은 소리를 다 한다. 엄마 시집 보낼 생각 말고 너나 밖에 나가서 남자 좀 만나고 시집갈 생각 좀 해. 매일같이 그렇게 투닥거리는 저희 모녀였으나 여전히 엄마 마음 한켠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리 잡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생전에 두 분 금슬이 워낙 좋으셨어요. 엄마가 외로울까봐 농담처럼 재혼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아버지만큼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분이 아니라면 결코 재혼하지 않으실 엄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굳이 결혼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남자가 나타나지 않은 이상 그런 엄마와 지금처럼 투닥거리며 살고 싶었어요. 제게 거의 공격적인 기세로 결혼을 밀어붙인 남편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대로 쭉 엄마랑 두 식구끼리 복잡거리며 살았을 겁니다. 재우 씨 집에는 식구들이 많아서 잘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우리 엄마가 단 하나뿐인 가족이야. 나 결혼한다고 해서 친정에 거리 두고 살 생각 같은 거 전혀 없으니까 당신도 분명히 알아나? 그럼. 아무렴 사위도 자식인데 설마 내가 윤주 씨 어머님한테 소홀하게 굴겠어? 내가 정말 아들처럼 잘할 테니까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 제게 간신히 결혼 승낙을 받고 싱글벙글한 남편이었습니다. 저 시집가고 나면 집에 덩그러니 외롭게 혼자 남을 엄마를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괜한 노파심에 남편에게 거듭 다짐을 받아낸 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은 다른 건지 제 엄마에게
대릴사위 노릇이라도 해줄 것처럼 굴던 남편 말은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또 장모님 뵈러 가는 거야? 이번 주말에는 우리 둘째 형네 막내 돌잔치도 있는데 이럴 때 가서 좀 돕고 하면 좀 좋아? 사람이 자꾸 얼굴을 봐야 가까워지지. 돌잔치는 내일이고 어차피 업체 불러서 하는 건데 전날까지 가서 내가 그래야 해? 내가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가뜩이나 당신 집 식구도 많아서 주말마다 행사 다니느라 쉴 틈도 없는데 잠깐 짬내서 우리 엄마 들여다보는 것도 내가 당신 눈치를 봐야 해? 아니, 누가 내 눈치 보랬어? 그리고 장모님은 한 분이지만 우리 집은 식구가 많으니 당연히 행사가 더 많을 수밖에 없지. 이런 걸로 벌써부터 네 편 내 편 가르면 나 진짜 서운하다. 아닌 게 아니라 저희 또래에 비해 형제가 많은 편인 남편이었기에 시댁 관련한 행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번거롭고 귀찮은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겠지만 그럼에도 제가 시댁 행사에 소홀한 적은 없었어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남편과 시댁에 대한 할 도리는 다 하고 사는 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나면 저희 친정엄마를 찾는 저를 보고 노골적으로 못마땅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남편과 시댁이었어요. 아니, 딸이 자기 엄마 찾는데 애초에 자기들이 왜 저렇게 못마땅해 하나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내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면 시댁 식구들이지. 그게 저와 저희 엄마의 천륜을 가로막을 권리라도 된답니까? 특히나 남편 하는 꼴은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었어요. 당신 말 한마디도 해도 그런 식으로 좀 하지 마. 내가 결혼 전에도 분명히 얘기했잖아. 엄마한테 나 말고 가족이 또 누가 있어? 내가 당신 아들 같은 사위 노릇하는 건 기대조차 안 했어도 본인 입으로 우리 엄마 마음 써주겠다고 해놓고 언제 그랬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렇다고 내가 당신한테 소홀하기랬어? 시댁 식구들한테 소홀하기랬어? 주말마다 당신의 집 행사 쫓아다닌다고 정작 우리 엄마 얼굴 보기에는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럼 이게 맞아? 아니, 장모님이야 나중에 나랑 같이 찾아뵈도 되는 거고. 웃기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어쩌다 주말에 당신 집 일 없을 때 나랑 같이 엄마 보러 가지 않겠냐고 물어보면 성가신 티를 있는 대로 다 내서 사람 빈정상하게 만들어 놓고는. 애초에 남편이 저희 친정엄마를 저렇게 홀대할 줄 알았으면 제가 미쳤다고 결혼을 승낙했겠습니까? 자기 아쉬울 때만 앞에서 눈치 보는 신용하다가 결혼 이후에는 태도를 싹 바꾼 남편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지가 내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구는데 내가 지들 가족한테 그렇게 애를 써야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도리를 다했던 건 그렇다고 그런 남편과 똑같은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아서였다는 이유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정서방은 정말 이번 주에도 많이 바쁘다니? 사위 몸보신이라도 좀 시키려고 했더니 내가 더 먹으면 되지. 안 그래도 엄마 밥 먹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그래도 사위라고 저 괘씸한 놈을 챙기는 엄마에게 그저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라고 눈치가 빤하신데 사위라는 놈이 자기를 등한시한다는 걸 어찌 모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그저 하나뿐인 딸 자식 생각해서 못된 사위놈도 믿게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셨던 거겠죠. 엄마가 제 사위 챙기겠다고 정성껏 준비하신 음식들이 목 안에서 턱턱 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더욱 괘씸했던 건 그렇게 저희 엄마 우습게 여기던 남편이 저 친정엄마한테 권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싹 바꿔버렸다는 점입니다. 저희 엄마가 가진 재산이 꽤 되셨거든요. 원래도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평생 일을 하신 분이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보험금이나 사고 보상금, 위로금으로 나온 돈을 살뜰히 불려주신 어머니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을 하시기도 했지만 재테크에 또 일가견이 있으신 엄마셨어요. 엄마에게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이니 결국에는 고스란히
제 것이 될 재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엄마가 신신당부하셔서 남편에게는 굳이 이런 사정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었죠. 정서방이 그럴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사람이 몰랐으면 몰랐지 돈 나올 구석 있는 걸 알면 없던 사심도 생기는 게 사람인 거야.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불어불란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일을 벌써부터 꺼낼 필요는 없다 그 얘기지 엄마 말은. 어차피 내 엄마 재산 보고 나한테 매달린 사람도 아니고 그게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엄마 말씀대로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저희 엄마 건물주라는 말을 듣고 온 건지 눈에 불을 켜고 묻는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장모님한테 건물이 있다는 얘기 왜 안 했어? 어떻게 이런 중요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 그게 내 건물이야? 엄마 건물이지? 장모님한테 자식이라고는 당신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건물이 있으면 뭐? 지금껏 우리 엄마 제대로 신경도 안 써놓고 나서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이제 와서 우리 엄마 건물이 마치 제 것이라도 된 양 욕심이 드글드글해서는 제게 따지고 드는 남편 꼴을 보니 기도 안 찼습니다. 정말이지 엄마가 결혼 전에 노파심에 하신 말씀이 틀린 것 하나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남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엄마가 건물을 가지고 있든 나라를 가지고 있든 그거 당신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니까 신경 쓸 거 하나 없어. 언제는 우리 엄마한테 관심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단호하게 선을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 건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전에 없이 저나 저희 친정엄마에게 살살거리기 시작한 남편이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그동안 일이 바쁘다고 너무 소홀했죠?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가 아들 대신 처갓집도 직접 살피고 더 잘할게요. 그래. 정서방이 그렇게 마음 써준다면야 나야 고맙지.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갑자기 입안에 혀처럼 굴며 살살대는 남편 꼴에 당황스러우면서도 애써 맞장구를 쳐주시는 친정엄마셨습니다. 제가 그 속을 모르겠습니까? 우리 엄마 건물 있다는 거 알기 전까지는 고작 하나 있는 처가 식구인 장모님 제대로 거들떠보지도 않던 놈이 이제는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기대하는 꼴이라니. 저희 엄마 앞에서 아주 살살거리다 못해 비굴하게까지 구는 남편 꼴을 보는 제 얼굴이 창피함으로 달아올랐습니다. 저나 저희 엄마를 정말 등신으로 생각하는 건지 그동안 제 놈이 해온 행동이 있는데 고작 이제 와서 잘하는 척하는 걸로 그간의 서운함이 풀릴 리가 있습니까? 그저 탐욕의 눈이 멀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남편이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더욱 가관이었다는 건 그새 제 본가에 저희 친정엄마 재산 꽤나 있다는 걸 쪼르르 가서 일러바친 모양인지 남편과 다를 바 없이 슬슬 눈치를 보는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새아가, 너 시집 보내고 홀로 남으신 사부인께서 혼자서 얼마나 척척하시겠어. 우리 집처럼 타복하게 폭작폭작 거리는 집에서 식사도 하시고 하다 보면 얼마나 그 외로움이 잘 채워질 거야. 그러지 말고 너 올 때 너희끼리만 오지 말고 사부인도 꼭 모시고 와. 응? 알았지? 그렇게 저 뻔질나게 불러제끼면서도 어쩌다 한번 제가 친정 가느라 좀 늦을 것 같다고 말 한마디 꺼내면 대놓고 싫은 티를 내던 시어머니였습니다. 머리 쓰는 꼴은 당신 아들과 다를 바가 없어서 눈에 뻔히 보이는 속셈을 감추지도 못하는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을 보니 애초에 붙지도 않은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치도 않을 제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에게 맞춰주시는 친정엄마셨습니다. 엄마, 굳이 불편한 자리에서 그러고 있을 필요 없어. 이제와 잘 보이려고 두는 것들 뭐가 예쁘다고.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이왕이면 내가 사돈댁하고도 잘 지내는 게 너한테도 좋잖아. 사회생활 하실 만큼 해보신 분들인데 그 눈에
어찌 저들의 얄팍한 술수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걸 뻔히 아시면서도 그 꼴을 참고 견뎌주신 건 오로지 모자란 딸 자식 생각하셔겠죠. 저 때문에 엄마가 겪지도 않아도 될 홀대를 겪는 것도 모자라서 저리 속보이는 파렴치한 행동에 휘둘려야 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죄송스럽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날이 갈수록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속 뻔히 들여다보이는 행실은 더해져만 갔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그 되먹지도 않은 가족 운운하는 말에는 구역질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예, 윤지야. 너 남은 식구라고는 사부인 한 분뿐인데 나중에 사부인 가시고 나면 너 시집 안 가고 혼자 있었으면 얼마나 마음이 허하고 쓸쓸했겠어? 이래서 사람이 가정 이루고 살아야 하는 거야. 네가 우리 재우 만나 우리 식구가 되는 바람에 앞으로 외로울 일 없을 테니 얼마나 복된 일이야. 안 그러니? 저희 엄마 건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기 전까지는 제 이름 한번 살갑게 불러주지 않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징글맞게 많은 시댁 행사 참여하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제가 제 엄마 보러 가겠다고 하면 며느리 노릇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 취급하던 시어머니였어요. 그러던 사람이 우리 엄마 재산 좀 가진 걸 알게 되자 마치 제가 자기 친딸이라도 되는 것처럼 제 이름을 간지럽게 불러대는 꼴이 그렇게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나 저희 엄마한테 잘해준 거면 또 몰라도 속셈 뻔히 보이는데 이제 와서 잘해주는 척한다고 제 마음이 쉽게 열릴 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에 대한 반감만 더더욱 커지고 있었어요. 그런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든 가족이라며 저와 저희 엄마를 엮으려드는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저한테 눈치 보는 신용이라도 했지. 철딱서니 없는 시누이는 호시탐탐 올케인 저 벗겨먹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제 많은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나 가뜩이나 버르장머리가 없는 신우였어요. 제 오빠들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있으면 때를 써서라도 뜯어내던 그 성미가 어디 갔겠습니까? 하지만 그 짓거리를 저한테까지 하려들다니 사람을 잘못 봐도 아주 단단히 잘못 본 거였죠. 새언니,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건데 나 이번 생일 선물로 이거 해주면 안 돼요? 아가씨, 평범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명품백 선물을 해달라니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가씨한테 이런 거 해줘야 할 의무는 없어요.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요? 언니가 무슨 평범한 집 딸도 아니고 건물주 딸이면서 가족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줘요? 아가씨, 말 정말 이상하게 하시네요. 사람이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는 아가씨야말로 가족인 나한테 해준 거 뭐 있다고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해요? 내가 아가씨 물주예요? 언니! 얘가 정말 이 나이 먹도록 철딱서니가 이렇게 없어. 윤주야, 네가 동생이다 생각하고 그냥 한번 넘어가, 응? 속으로는 할 말 똑 부러지게 하는 저를 안이꼽게 생각하면서도 제 심기라도 거스를까 싶어 답지 않게 본인 막내딸을 타박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자기 편 들어주지 않는다고 남들 시집갈 나이에 5살 먹은 어린애라도 된 것처럼 주둥이를 툭 내밀고 있는 시누이 꼴을 보니 다시금 이 집 식구들한테 정이 똑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러했으니 온 시댁 식구들이 불을 켜고 저희 엄마 재산에 눈독 들이고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었죠. 하지만 저희 엄마 재산 일구는데 그 인간들이 한 게 뭐 있다고. 우리 엄마 고생한 걸로 저 인간들 덕보게 하는 일은 단 하나도 하고 싶지 않은 저였습니다. 특히나 틈만 나면 저희 엄마 안부를 물으며 저희 집 경제 상황을 돌아가는 꼴을 떠보려고 하는 시어머니는 속물도 그런 속물이 따로 없었어요. 예, 윤주야. 집에 재산이 있으면 재산관리사 다들 둔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사부인도 그런 사람 끼고 재산 관리하시는 거겠지?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라고는 해도 결국은 남인데 온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겠어? 누구 가족이라도 한 사람 붙어서 상황 돌아가는 꼴을 보고 해야 마음이 좀 놓일 텐데. 예. 우리 첫째가 세무사로 일하지 않니? 다른 사람보다야 전문적인 지식도 있고 가족관계 얘기도 한 사람이 좀 들여다봐주면 사부인도 마음이 좀 놓이시지 않겠어? 엄마 재산이 엄마 거고 엄마가 알아서 관리하실 일이죠. 더 불린다고 해도 엄마 돈이고 이루신다고 해도 엄마 돈이에요. 저는 엄마 재산에 일절 관여할 생각 없으니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뿐인 자식이 되어서 네 사부인을 더 살뜰하게 챙겨야지. 사부인께서 너 그렇게 말하는 걸 알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저희 엄마 이런 걸로 섭섭해하실 분 아니세요. 저도 진작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더라도 저 엄마 재산 받을 생각 없으니 엄마 원하시는 곳에 생전에 실컷 쓰고 남은 건 다 사회에 환원하시라고요. 어머, 얘가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게 다 얼만데?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지르고는 아차 싶어 제 눈치를 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어떤 더러운 방법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대강 저희 엄마 재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않았더라면 저런 소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가족은 무슨. 뒤에서 검은 속내를 가지고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니 사실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꼴을 보며 더더욱 엄마 재산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시어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기는 했지만 물론 저희 엄마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않을 생각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당연히 엄마 돈이시니 엄마 원하시는 대로 쓰시고 유산에 대해 결정하는 것도 엄마 몫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엄마가 주신 것인데 굳이 마다할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나 시댁에서나 저렇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돈독이 올라서 침을 줄줄 흘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빌미를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어릴 적부터 저를 앉혀놓고 경제관념을 제대로 잡아주신다며 집안 재산 상황이나 돈 불리는 방법 등을 가르쳐 주셨던 건 바로 저희 친정엄마셨습니다. 어차피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건데 나까지 이런 거 공부 꼭 해야 해? 사람 살면서 무슨 일 생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야. 그럴 때 주변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자기 걸 마냥 남한테 의지만 하는 것도 결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어. 적어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으려면 너도 최소한의 것들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엄마가 없더라도 네 거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거야. 왜 자꾸 엄마가 없다는 소리를 해? 엄마는 평생 내 옆에 있어야지. 아이고, 그러면야 더 바랄 것도 없겠다만 어디 사람 인명이라는 게 그렇다니? 식구라고는 달랑 너랑 나 둘뿐인데 나도 이 정도는 가르쳐 놔야 불안해서 딸 자식 하나 놔두고 눈 감는 상황은 안 생길 거 아니야. 어릴 적에는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엄마 말이 서운해서 더 틱틱대기는 했지만 사실 엄마 말씀이 다 옳은 거였어요. 더군다나 결혼해서 평생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남편놈 행보는 날이 갈수록 실망스럽고 시댁 식구들이라는 인간들은 몇 년이 저러했으니 이제 믿을 구석은 저 스스로뿐이었으니까요. 비록 뒷구멍으로 살살 저희 엄마 가진 것들 알아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만 절대 저희 내부 상황은 남편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일찍부터 남편에 대한 믿음이 싸그리 사라진 지 오래였으니 제 결혼 생활도 참 허망했다 싶네요. 한편 제가 자기들을 저희 친정 재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도 끌어들이지 않는 모습에 서운한 티를 내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장모님 재산을 탐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사위면 나도 그 집 자식인데 집안 돌아가는 사정 정도는 대충이라도 알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 일 아니야? 친자식인 나랑도 그런 문제는 공유 안 하는데
뭐 때문에 우리 엄마가 당신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걸 사위하고까지 공유를 해? 가만 보면 우리 엄마 챙겨야 될 일은 소홀하면서 돈 얘기만 나오면 아주 득달같이 달려드는데 내가 우리 엄마 재산 문제 신경 끄라고 했지? 아니, 내가 무슨 못할 말한 것도 아니고. 사위도 자식이라니. 우리 엄마 그리 홀대해놓고 나서 입만 번지르르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놈도 자식이면 세상에 그런 불효자식이 없을 판이었고 부모도 포기한 후레자식이었겠죠. 엄마 얘기만 나오면 제가 더는 참지 않고 날카롭게 나오니 남편도 살살 눈치 봐가며 친정엄마 얘기를 물어봤지만 앞으로도 남편과 엄마 재산에 대해 공유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는 저였습니다. 그러니 저희 엄마가 병마로 쓰러지셨을 때 얼마나 제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머리로는 그럴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딸 자식이 욕심만 많은 사이와 시댁 식구들 만나 마음고생하는 꼴을 보셔서 그만 속이 문드러져 절이 되신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파 누워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눈도장이라도 한번 찍겠다고 살살대며 쫓아온 남편과 시댁 식구들 꼴을 보니 더더욱 친정엄마께 면목이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사부인.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이럴 때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제가 우리 사부인 쾌차시라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 드리는 거 아시죠? 부디 그런 저희 마음을 아시고 훌훌 털고 일어나세요, 사부인. 아픈 사람 쉬지도 못하게 다들 들이닥쳐 와서는 아부성 발언을 퍼붓는 식구들 꼴 보기 싫어서 엄마 절대 안정하셔야 한다는 핑계로 죄다 내쫓아버렸습니다. 사실 핑계도 아니었어요. 말이 병문안이지. 저건 그냥 와서 내가 이 정도 성이 보였으니 앞으로 심심치 않게 대해달라고 청탁 넣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라고 다를 거 없었습니다. 장모님, 걱정 마세요. 윤지 곁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남편이 이렇게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는데 윤주 걱정은 하나도 하실 것 없으세요, 장모님. 마치 우리 엄마가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확정짓고 말하는 남편 말에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뭐 사람 빨리 떠나라고 물 떠놓고 고사 지내는 꼴도 아니고 우리 엄마 떠나고 나면 그 많은 재산 다 저한테 넘어올 거라고 기대가 만만한 놈을 보자 징그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유산을 받아도 제가 받을 판에 들어오지도 않은 제 유산이 마치 제 것이라도 된 양 번들거리는 눈을 보니 정말이지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픈 엄마에게 찾아오는 사위와 사돈댁의 면면이 저러하니 어찌 저희 친정엄마께 근심이 없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본인 몸 추스리기만도 버거운 판에 하나 있는 딸 자식이 가슴에 무거운 돌을 얹어드리게 된 것 같아 송구스럽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엄마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치료만 잘 받을 생각만 하세요. 나한테는 정말이지 엄마밖에 없어. 알지? 그래. 내가 내 새끼 봐서라도 이리 주저앉아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닌데. 저렇게 본인 재산만 탐내는 아둔한 사위와 제 시댁 식구들을 뻔히 아는데 나날이 수심이 깊어지시는 친정엄마셨습니다. 그런 인간들 소굴에 저 혼자 남겨두고 눈 감을 생각하시면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셨겠습니까? 저희 친정엄마를 떠올리기만 해도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아요. 처음 저희 엄마 병문안 오시겠답시고 그 난리를 피워놨으니 남편에게나 시댁 식구들에게나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우리 엄마 절대 안정하셔야 하니 병문안이랍시고 와서 소란 피울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죠. 특별히 병원 측에 부탁해 허가 없이 병문안 받지 않게 해달라는 말씀까지 넣어놨어요. 결혼해서 얻은 가족들이랍시고 다들 저런 형편이니 정말이지 없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라는 인간은
저희 친정엄마 병세가 깊어갈수록 틈만 나면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서 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여보, 내가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중 일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슬슬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 장모님 재산이 적은 편도 아니고 그거 나중에 경황 없을 때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도 다 일이야. 지금 우리 엄마 돌아가시라고 고사 지내는 거야, 뭐야? 내가 그렇게 엄마 재산에 관심 끄라고 당부했건만. 왜? 그 돈 금방 다 네 거 될 것 같아서 춤이라도 추고 싶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장모님 얼마나 걱정하는지 알면서. 나는 다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필요 없어. 듣기 싫으니까 그런 말 꺼낼 거면 나한테 말 붙일 생각도 하지 마. 남편 놈과 시댁 식구들 괘씸하기로 치면 당장이라도 치도곤을 쳐도 부족할 판이었으나 그때는 아픈 엄마 곁에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병간호한다고 나날이 수척해지는 제 옆에서 우리라도 좀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며 슬슬 바람을 불어넣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 제안을 단호히 뿌리친 저였습니다. 이미 저희 친정엄마 생각하는 그들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인간들 손에 내 소중한 엄마 맡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 저를 보며 잘못한 것 하나 없이 늘 딸 자식에게 미안해하시는 엄마셨습니다. 윤주야, 엄마가 몸이 이렇게 시원찮아서 내 새끼 다 축나게 만들고 있네. 어미가 되어서 자식한테 의지가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리 고생을 시켜서 어떡하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엄마. 고생은 무슨 고생이야. 그럼 하나 있는 딸 자식이 엄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나 몰라라는 게 맞아? 나는 당연히 내가 할 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에 기운 내서 밥 한 술이라도 더 드세요. 그게 나 도와주는 거야. 어? 저도 착한 딸내미는 되지 못해서 마음과는 다르게 미운 소리를 틱틱 내뱉고는 이내 후회에 후회를 거듭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 엄마에게 저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없었으니 그런 제 처지가 처량하고 죄송스러워 더 말이 비뚤게 나갔던 것도 같아요. 그런 모자란 딸내미 너른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마지막까지 제 걱정뿐이시던 친정엄마셨습니다. 윤주야, 앞으로 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해. 안 그러면 정말 세상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야.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엄마, 내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 밑에서 배웠는데. 엄마 딸 그렇게 반편이 아니야. 엄마 걱정 안 하시도록 내가 정신줄 바짝 붙잡고 잘 처신할 테니까 그런 걱정이라곤 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딸 자식 걱정이 끝이 없는 엄마셨습니다. 이제 더는 엄마만큼 진심으로 저를 위해 줄 사람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엄마 가시는 길 조금이나마 걱정 덜어드리고 싶어 다짐에 다짐을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투병 생활 끝에 결국 저희 어머니는 영원히 눈을 감고 마셨어요. 하나뿐인 가족이었던 엄마를 잃고 장례식 내내 참담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장례식장을 차지하고 나서 자기들이 우리 친정엄마의 직계가족이라도 된 것처럼 설치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보면서도 차마 화낼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가서 눈 좀 붙여. 가족 좋다는 게 다 뭐야. 이럴 때 힘이 되는 게 가족이지. 직전에 제 엄마랑 뒤에서 제 정신 차리면 얼른 재산 정리할 생각부터 하게 만들려고 부추기던 제 어미와 쑥덕거리던 걸 뻔히 들었는데 진심이라고는 하나 없는 남편놈 말에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저희 엄마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까? 일주일이 지났습니까? 아직 상중인 와중에도 그 며칠을 못 참고
제 엄마 유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을 얻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게 이미 가족이 아닌 지 오래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저것들 앞에서 패악을 부리고 싶은 마음에도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저 인간들 때문에 그런 추태를 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 괘씸한 인간들을 벼르고 벼르며 엄마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은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고 제게 하는 말을 싸그리 무시하고 방 안에 틀어박혔어요. 차가운 땅에 엄마를 묻고 정말로 이 세상에 혼자가 되었다는 기분이 들자 가슴이 텅 비듯한 마음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얼른 소나기에 우리 엄마 재산 틀어주고 싶은데 그걸 가져다 줄 제가 기운을 차리고 있지 못하자 발만 동동 굴러댔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기운 못 차리시면 돌아가신 장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 당신이 기운 차리고 꿋꿋하게 할 일을 해내야 장모님도 마음 편히 떠나시지 않겠어? 오늘은 밥 꼭 먹어. 알았지? 대충 사다 놓은 음식 제 앞에 밀어넣으며 생각해주는 척을 하는 가식을 떠는 남편이었습니다. 자기 출근하느라 바쁘다며 정신없이 나가는 남편 놈 뒷모습을 보며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라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내키지 않은 기분을 간신히 떨쳐내고 밥을 먹고 준비해둔 일을 확인하며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어요. 곧 죽을 사람처럼 기운을 못 차리던 제가 조금씩 일상을 되찾기 시작하자 누구보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래도 제 눈치는 봐야겠기에 애간장을 태우면서도 유산에 대한 탐욕은 감추지 못했던 그들이었으니 이제부터 제가 기운 차려 해줄 일에 대해 얼마나 기대가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제가 기운 차린 지 며칠도 되지 않아 온 가족이 온 시댁 식구들이 부동산에 모여 오매불망 제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린 것도 그들 딴에는 오래 참은 거였겠죠. 여보, 얼른! 다들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어미 잃고 제 마누라 다 죽어가는 꼴은 신경도 쓰이지 않는지 마냥 신이 나서 제 손목을 틀어쥐고 부동산으로 들어서는 남편 만면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댁 식구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저를 자리에 앉히자마자 온 시댁 식구들이 눈을 번쩍거리며 저를 쳐다보는데 아귀도 저런 아귀들이 따로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입을 여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우리가 마지막까지 장모님 가시는 길 지켜드리며 다들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이제 장모님도 우리 식구들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사시기만을 바라실 거야.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 건물 하나 우리 엄마한테 시원하게 넘겨드리자. 어? 아주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들끼리 온갖 주접을 다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아들 말을 감격에 차서 듣고 앉아있는 시모꼴은 또 어땠고요. 그야말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는데 자기들끼리 거하게 한 상 차려 먹고는 숭늉까지 마시려 드는 꼴이었죠. 저는 그것들이 어디까지 하나 싶어서 팔짱을 끼고 삐딱하게 그것들을 깔아보았습니다. 화도 당황스러움도 그 어떤 감정도 내비치지 않는 저를 보고 오히려 애가 탄 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우리 엄마 평생 소원이 건물주였다는 거 당신도 알지? 어차피 장모님 재산이야 이제 정리해야 하는 거고 우리 다 같은 한 식구인데 서로를 위해서 요령 있겠으면 그것만큼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어. 우리야 그 건물이 아니더라도 이제 넉넉한 형편인데 효도하는 셈 치고 그 건물 우리 엄마 드리자. 서류 금방 준비된다니까 되는 대로 자기가 얼른 도장 찍어드려. 어? 가만히 보고 있으니 사람이 아주 만만한지 그런 생쇼를 벌이는 걸 보니 우습기 짝이 없었습니다. 감히 자기들 주제도 모르고 언감생심 누구 재산을 탐냅니까?
이내 준비된 서류를 들고 제가 도장 찍기만을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는 남편놈과 시댁 식구들을 보니 지금이야말로 제가 결단을 내릴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니놈이 그렇게 바라던 도장 못 찍어줄 것도 없지. 오냐, 그 도장 내가 찍어주마. 그러고는 다들 지켜보는 가운데 서류에 쾅 도장을 찍어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장을 찍은 서류는 부동산 서류가 아니었어요. 건물이 목전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며 기대에 가득 차 있던 그것들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네, 제가 도장을 찍은 서류는 다름 아닌 남편놈과의 이혼 서류였습니다. 뭐야 이게? 이혼이라니? 이럴 수는 없어. 내가 그동안 너랑 사부인에게 어떻게 했는데? 부동산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건물은커녕 제게 당장 이혼당하게 생긴 남편놈과 시댁 식구들이 개거품을 물며 절규하는 꼴이 아주 면면이 볼만하더군요. 제가 준다고 한 적도 없는데 이미 가진 건물을 잃어버리기라도 한 듯 처절하기 짝이 없는 표정을 보니 그만 그것들을 더 골려주고 싶은 짓궂은 마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분수를 몰라도 정도가 있지. 니들이 우리 엄마 재산 일구는데 한 게 뭐가 있다고 건물을 넘겨달라 말라야! 이 거지 새끼들이 누굴 우습게 보고 감히 이따위 가당치도 않은 짓을 벌여? 가족? 네가 왜 내 가족이야? 너 같은 놈이랑은 진작부터 갈라서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마침 우리 엄마 아프시는 바람에 내가 경황이 없어 미룬 것뿐이야. 이 더러운 놈의 자식아! 그러고는 다들 똑똑히 보라는 듯이 테이블에 사진을 쫙 뿌렸습니다. 그걸 확인한 남편놈 얼굴에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너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 그래도 자기들끼리는 사이는 좋은 줄 알았는데 저놈이 밖에 나가서 딴짓하고 다녔다는 건 모르셨던 모양이에요? 여보, 그게 아니라 입 닥쳐 이 더러운 놈아! 밖에서 지저분하게 여자 만나고 다니면서 더러운 짓 한 증거가 눈앞에 떡 있는데 감히 어디서 누굴 우습게 여기고 가당치도 않은 주둥이를 놀리려 들어? 놈이 바람이 났다는 건 이미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미 인간적인 신뢰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고 그것도 모자라 밖에 나가 외도까지 하고 다닌다는 걸 알았는데 제가 저놈 어디가 예쁘다고 계속 같이 사라졌겠습니까? 이혼에 대한 준비는 저희 친정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진작 다 맞춰놓은 저였어요. 마침 그 타이밍에 공교롭게도 엄마의 투병 생활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면 저놈과는 진작 남남으로 갈라섰을 겁니다. 놈은 제가 놈의 외도 사실까지 이미 모두 알고 있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 재산 탐내면서도 영리하게 저 구슬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멍청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놈이었는데 뭐 그럴 만한 눈치가 있었겠습니까? 멍청한 건 집안 내력인지 그놈 가족들도 별반 다를 거 없었습니다. 멍청하게 제 것도 아닌 남의 재산 탐낼 줄이나 알았지. 똑똑하게 머리 굴릴 줄 아는 인간 하나 없었으니 그것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런 사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겠죠. 그렇게 넋이나간 그 인간들을 보며 그간의 한을 가감없이 토해낸 저였습니다. 가족? 어디서 가족 같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그간 우리 엄마, 남편도 일찍 잃은 홀로 남은 여자라고 무시하는 꼴을 뻔히 봤는데 내 엄마 재산 좀 있다는 거 알고 나서 어떻게든 한몫 뜯어낼 생각에 빌빌거리는 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멍청하기도 어쩜 저렇게 멍청한지. 그러니까 니들이 평생 그렇게 남 앞에서 빌빌대면서 사는 거야. 능력이 없으면 심성이라도 곱든가. 못돼 처먹은 것들이 어디서 감히 누구 재산을 탐내? 감히 나랑 우리 친정엄마를 우습게 여기고 등쳐먹으려 들어? 이 빈대만도 못한 것들이? 아니야, 우리는 정말 몰랐어. 저놈이 저렇게 밖에서 딴짓하고 다니는 줄 알았으면 내가 가만뒀겠니?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